늦은 밤 술에 취한 백만장자 이준호가 대리운전을 불렀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이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바라보던 그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다. 기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5입니다. 기사의 차분한 대답에 이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로 그 아이가 지금쯤 되었을 나이였다. 혹시 성함이? 이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김민수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준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조여진 씨는 아니신가요? 마지막 확인을 위한 간절한 질문이었다. 김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민수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정말 너구나. 차는 길가에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성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며 살아온 백만장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바로 그 아들이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과 오해,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지만 가치는 감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저택,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준호는 혼자 앉아 있는 식탁 앞에서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 있었어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남자답게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밤 이 아이를 보며 살고 있어요. 이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향하고 있었죠. 금태 액자는 고급스러웠지만 사진 자체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사진 속에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이준호와 똑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선한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참 오래됐네요.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이렇게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에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액자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매일 같이 닦아서인지 유리면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날 닮은 얼굴이에요. 내가 버렸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매일 이 사진을 닦고 있어요. 이상하죠? 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다니. 손끝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기억 속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적막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준호는 깜짝 놀라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누가 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 김 과장이었어요. 30 중반의 성실한 직원으로 이준호를 5년째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서요. 내일 오전 회의 준비 사항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주요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해외 펀드 관계자들이. 이준호는 피곤한 듯 손을 저었어요. 오늘 회의 안 나갑니다. 김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고 특히 신사업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투자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이 그냥 집에 있겠어요.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어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지 벌써 몇 년째였거든요. 예전에 열정적이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께는 제가 적당히 핑계를 대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힌 후 이준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소파는 푹신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딱딱했습니다. 30여 년 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일군 그였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건 돈과 명예뿐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빈집, 빈 식탁, 그리고 무엇보다 빈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지만 입안에서 쓴맛만 돌았어요. 그것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죠.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조여진. 작은 목소리로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의 어머니였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기억 속에서 젊은 조여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웃던 모습, 그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리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었습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이준호는 중얼거렸어요. 당시 그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조여진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도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는 미적거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만약 그때 조여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만약 그 아이와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만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조여진은 떠났고 그 아이도 어디선가 자라고 있겠죠. 아니, 이제는 35살의 어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준호는 사진 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를.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준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조용한 거실에는 그의 한숨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또다시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위스키 병이 반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휘청거렸지만 마음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술로도 지울 수 없는 후회와 그리움이었습니다. 집에 가야겠네요. 이준호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김 과장에게 연락했겠지만 이 늦은 시간에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리운전 앱을 실행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죠. 현재 위치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이준호는 주소를 입력했어요. 앱에서는 10분 후에 기사가 도착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기다렸어요. 사진을 또다시 바라보며 말이죠. 정확히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대리운전 나왔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준호는 코트를 걸치며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뒷문을 열어주었죠. 이준호가 뒷자리에 앉자마자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전벨트 매셨나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호는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기사의 얼굴이 왠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기사는 운전을 정말 잘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죠.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이준호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준호가 문득 물었어요. 뭔가 궁금했거든요. 35입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5. 이준호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 사진 속 아이가 지금쯤 되었을 나이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미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기사의 옆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이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여진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 혹시 어머님 성함이 조여진 씨는 아니신가요?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김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 순간 이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바로 그 사진 속 아이라는 것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그대로의 순수하고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정말 너구나. 김민수는 차를 천천히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거든요. 엔진을 끄고 난 후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준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조여진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 곁에 있어야 했는데. 김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명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편지도요. 끝내 함께할 수 없어 미안하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편지는 조여진과 헤어질 때 남긴 것이었어요. 그녀가 그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이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후회와 사랑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뒷자리에서 흐느꼈고 김민수는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리운전이라는 작은 인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준호는 뒷자리에서 김민수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으로만 기억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다니. 김민수도 백미러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김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대리운전 기사로서의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고마워. 아니, 고맙습니다. 이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어색함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자꾸만 김민수를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혹시 가족은 있나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김민수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혼자예요. 그 말을 듣고 이준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혼자 살고 있다니. 혈육의 정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대리운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는 이 일을 해요. 김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자신이 있었다면 조여진의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말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에요. 이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30년의 세월이 지워질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이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는 차를 주차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민수 씨, 이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준호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김민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연락처라도. 이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김민수 마이너스 대리운전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김민수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를 찾고 있었나요? 김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하는 말인가요? 이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일 밤 너의 사진을 보며 살았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김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에 약간의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응. 우리 집에 걸어두고 있어. 이준호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어요. 보여줄까? 김민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는 호화로운 거실을 둘러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예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살 때 사진이야. 이준호도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조여진 씨가 보내주신 거였어. 김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이 30년 동안 이 자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일 보셨어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매일 밤 너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잠들었지.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궁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다녀요. 그 사진에는 젊은 조여진과 어린 김민수, 그리고 뒤편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젊은 이준호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아버지와 함께 찍힌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씁쓸했어요. 이준호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이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김민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에 다른 걸 보여주세요. 다른 걸? 진심을요. 김민수는 이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김민수가 떠난 후 이준호는 한동안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말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이준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김민수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말이죠. 김 과장. 이준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민수라는 사람을 찾아봐 주세요. 35살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자세이요. 김 과장은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틀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준호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어요. 김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어머니 조여진의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낮에는 택배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이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만약 자신이 조여진 곁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이준호는 김민수를 몰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일로 바빴을 텐데 이상하게 아들 생각만 났어요. 김민수가 일하는 택배회사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그가 자주 나타나는 대리운전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준호는 드디어 김민수를 발견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이준호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민수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여진을 닮았구나 싶었거든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요. 다음 날 이준호는 용기를 내어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저예요. 이준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커피 한 잔만이라도. 결국 김민수는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 어색했어요. 이준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해 왔고 김민수는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빚이 있다고 들었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면서. 이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저를 조사하신 건가요? 미안해. 하지만 도와주고 싶었어서. 이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줘. 뭐예요?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김민수는 봉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돈으로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세요? 이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김민수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오해하지 마.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김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라면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이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세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마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을 믿고 살았는데 이준호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조여진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감싸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김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원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살아왔거든요. 이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민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결국 돈밖에 줄 줄 모르시는군요. 김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어요. 민수야, 잠깐만. 이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 생각했어. 김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가르쳐줘. 김민수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보였습니다. 시간이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서로 알아가는 한강공원에서의 대화 이후 이준호와 김민수는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김민수의 일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김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준호는 김민수를 회사에 초대했어요. 아들에게 자신이 읽어낸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민수는 처음 보는 대기업 건물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김민수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어. 이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내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회장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이준호는 김민수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김민수 씨입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김 과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김민수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 씨, 혹시 회사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김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준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김민수는 종종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점차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준호는 기뻤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를 특별 대우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구사장 이성민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그 김민수라는 사람. 정확히 누구인가?
이성민이 김 과장을 불러 물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분이라고만 하셨어요. 이성민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준호와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왔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다니 뭔가 수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는 김민수와 함께 중요한 투자회의에 참석했어요. 김민수는 아직 회사 일을 잘 몰랐지만 이준호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 될 거야. 이준호는 김민수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저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런 소문들은 곧 이성민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후계자 1순위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이성민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김민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수가 이준호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이성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준호에게 자식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성민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민수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이성민은 이준호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민수 씨에 관한 건입니다. 이성민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준호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어쨌다는 건가? 혹시 김민수 씨가 회장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이성민이 알고 있다니. 어떻게 그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성민은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수 씨가 최근에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아세요? 누구와? 저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성민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김민수와 이성민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죠.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김민수 씨가 제게 회사 기밀 정보를 물어보더군요. 특히 회장님의 과거 비자금 조성에 관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과거 회사 초창기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비자금 계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두 정리했지만 그 기록들이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민수가 그런 것까지 물어봤다고? 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파고드는 걸 보니 이성민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복수할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이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민수가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성민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이성민은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를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이준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김민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이성민이 무언가를 꾸며낸 것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가 회사에 왔을 때 이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김민수는 그 시선을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이준호는 결심했어요. 직접 물어보기로 말이죠.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민수는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자 이준호는 문을 닫고 김민수와 마주 앉았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너, 구사장과 만났다면서? 이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만난 거지? 이준호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궁금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고, 내 과거 비자금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며. 이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 말을 들은 김민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어떻게? 답해. 왜 그런 걸 물어봤어? 이준호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김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이준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고 구사장과 만나서 내 과거를 캐는 것도 오해라는 거야? 김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아버지를 해칠 생각 따위 없어요. 그럼 뭐야? 복수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준호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말이야. 김민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구사장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야? 이준호는 돌아서며 김민수를 노려봤어요. 김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때문이었거든요. 조여진은 마지막에 이준호에 대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었어요. 왜 떠났는지, 정말로 사업 때문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 과거를 캐는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감쌌지만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준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결국 김민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날 믿지 않았다는 얘기네.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준호는 손을 저었어요.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내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야. 김민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사실이잖아. 처음부터 의심하고 접근했으면서 이제 와서 진심이었다고? 이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나 가져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김민수는 그걸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또 돈이에요? 결국 아버지도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그럼 뭘 원해? 내가 뭘 해줘야 만족할 거야? 김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 이준호는 비웃었어요.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를 갑자기 찾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김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저를 생각했다는 것도요.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김민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도 날 의심했고, 나도 너를 의심하게 됐어. 아버지, 그만 가. 이준호는 등을 돌렸어요.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김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었어. 그냥 남이었던 거야. 김민수는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문이 닫힌 후 이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여겼거든요. 그날 밤 이준호는 다시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린 김민수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 버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한편 김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간신히 찾은 아버지를 또다시 잃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는 이성민을 찾아갔어요. 모든 오해의 시작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김민수는 따져 물었어요. 이성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아버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 회장님이 상처받은 건 사실이고. 이성민은 웃으며 말했어요. 김민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제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이성민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민수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방법을 찾기로 한 거죠. 김민수와 헤어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호는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또 실패했네요. 이준호는 사진 속 김민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격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민수를 밀어낸 건 자신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김민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던 그 말이요. 한편 김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서 조여진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준호와의 추억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꽃을 사다 줬다. 장미 한 다발. 나는 너무 기뻤지만 준호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다. 김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이준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떠난다고 했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뱃속의 아이 이야기도 결국 꺼내지 못했다. 준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김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니. 그럼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떠난 건가요?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민수가 태어났다. 준호를 닮았다. 웃을 때 특히 그렇다. 준호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그는 지금 중요한 시기일 거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 민수가 5살이 됐다.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묻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호가 보고 싶다. 김민수는 일기를 더 읽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 몰랐던 거구나. 김민수는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일기 내용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암 진단을 받았다.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겠다. 죽기 전에 준호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민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다. 그 아이도 아버지가 필요할 테니까. 김민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는 이준호의 집 앞에 갔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도 주저하곤 했죠. 그때 이준호가 집에서 나왔어요. 민수야? 이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러 왔어? 끝났다고 했잖아. 이준호는 차갑게 말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김민수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준호는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실에 앉은 2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기를 발견했어요. 김민수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일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진짜 이유가 적혀 있어요. 김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버지, 저 임신한 거 몰랐죠? 이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김민수는 일기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이준호는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조여진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떠나보냈다니.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니. 그럼 여진이가.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김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이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김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구사장이 거짓말한 거였어. 너를 이간질시키려고 꾸민 일이었던 거야. 이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김민수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이준호는 김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그때 이준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진아, 고마워.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김민수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와 오해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이준호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린 시절 사진 속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이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화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준호와 김민수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김민수는 회사 일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런 날들이 올 줄 몰랐다며 매일 행복해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김민수가 어릴 때 가지고 다녔다던 그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30년 동안 가지고 다닌 거야? 이준호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주셨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시면서요.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이 사진 속 남자가 정말 제 아버지인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미안해. 곁에 없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수야, 혹시 어머니 산소 한번 가볼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보고 싶으세요? 응. 여진이에게 인사드리고 싶어. 그리고 사과도 하고 싶고. 다음 주 일요일 두 사람은 조여진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야산에 자리 잡은 묘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김민수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덕분에 묘는 깔끔했습니다. 이준호는 조여진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조여진의 묘라고 쓰여 있는 묘비석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진아, 나야, 준호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민수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조여진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 키웠어. 이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줘서 고마워. 나 같은 바보 남자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 김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찾았어요. 김민수가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조여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준호가 물었어요. 민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까? 김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김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응, 저 회사 일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룬 것들을 이어받고 싶어요. 이준호는 기뻤어요.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못할 것도 없죠. 그래. 천천히 배워보자. 급할 것 없어. 집에 도착해서 이준호는 김민수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준호가 젊었을 때 조여진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였습니다. 이건 원래 어머니 걸 거예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응. 청혼할 때 주려고 했던 건데 결국 주지 못했어. 이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라도 너에게 주고 싶어. 어머니의 목까지. 김민수는 감동받았어요. 소중히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준호는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지분 일부를 너에게 넘기려고 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정말 내 아들이니까. 이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어린 김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아버지, 저 사진 새로 찍어서 걸어요. 김민수가 제안했어요. 새로? 네.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진을 걸어요. 이준호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주 두 사람은 사진관에 가서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찍은 사진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을까? 이준호가 사진사에게 말했어요. 그때보다 더 환하게요. 그때보다 더요, 아버지. 김민수가 대답했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기쁨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렸어요. 어린 김민수의 사진 옆에 나란히 말이죠. 이준호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김민수가 아버지 곁에 다가와 말했어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리움,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만든 거예요. 이준호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준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김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도 이준호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린 김민수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고마워. 아버지에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이준호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다 보신 분은 댓글로 한 줄 소감이나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지만 가치는 감동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